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 9일 무스타파 바랑크 터키 산업기술부 장관은 F-16을 이용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개막한 터키 방산박람회인 사하 엑스포의 오프닝 강연에 등장한 무스타파 바랑크 산업기술부 장관은 터키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을 언급하며 이달 말까지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현재 AIM-120C7에 해당하는 액티브 유도 방식의 미사일인 페레그린과 AIM-9X에 해당하는 적외선 유도 방식의 단거리 미사일 메를린을 개발 중이며 시험 발사를 포함한 지상시험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바랑크 장관의 발언은 터키 공군의 F-16CD에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으며 이 시험이 성공하면 터키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양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터키가 어떻게 미국의 F-16의 국산 무기를 마음대로 통합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완전 합법입니다. 터키는 지난 2011년에 미국과 F-16의 소스코드 제공에 합의한 바 있어 터키는 F-16의 국산 무기를 자유롭게 통합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무유도 폭탄과 복합유도 능력을 부여하는 제이담에 해당하는 국산 키트 HGK와 레이저 유도 능력을 부여하는 KVA에 해당하는 국산 키트 LGK와 국산 순항미사일 SOM 등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터키의 F-16에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터키는 F-16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기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터키는 국산 A사 레이더나 독자적인 전자전 장치를 F-16으로 통합시켜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소스코드를 손에 넣음으로써 터키의 F-16은 독자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터키는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의 엔진 수출 중지로 생산이 멈춰선 자국산 드론인 바이렉탈의 엔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렉탈 TB2를 만든 바이칼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셀추크 바이락탈은 지난달 30일 개발 중인 바이락탈 TB3에 탑재할 국산 엔진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트위터에서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터키는 바이렉탈 TB2의 제조에 필수적인 EOIR 센서나 엔진을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 대한 터키 관여를 문제 삼은 캐나다 정부가 수출을 정지해버렸기 때문에 터키의 UAV 제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칼의 최고 기술 책임자 셀추크 바이락탈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터키의 TEI가 개발한 엔진은 공급 가운데 세계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고 밝히며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 바이락탈 최고 기술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TEI제의 신형 엔진은 프로토타입이 아닌 양산품으로 영상에 올린 테스트도 1개월 전의 영상이라고 알렸습니다. 즉, 터키의 바이렉탈 TB2에 탑재되고 있는 로텍스사의 엔진인 로텍스 911을 입수할 수 없게 되어도 문제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참고로 터키의 바이렉탈 TB2를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바이칼사는 6일 캐나다가 수출을 중단한 EOIR 센서 대신 터키 기업 아셀란이 제작한 CATS 광학 장비를 바이렉탈 TB2에 탑재해 정밀유도 무기 투하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타겟 시스템을 탑재한 바이렉탈 TB2에서 투하한 레이저 유도 폭탄 MAML은 무사히 목표에 착탄했다고 바이칼사는 말하고 있어 수출 정지 한 달여 만에 바이렉탈 TB2의 국산 EOIR 센서를 통합해온 민첩성에 역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봄바르디어가 수출을 정지한 바이렉탈 TB2 전용 엔진도 양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서방 세계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터키 맘대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이칼사의 CTO가 공식적으로 바이렉탈 TB3의 존재를 언급한 점입니다. 바이칼사가 개발한 중고도 드론인 바이렉탈 TB2는 시리아 내전 및 리비아 내전에서 활약했으며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에서도 결정적으로 활약하여 아제르바이잔군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탈환에 기여했습니다. 바이렉탈 TB2의 정확한 수는 불분명하지만 수출을 포함한 총 생산량은 130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기체 단가는 약 500만 달러로 알려졌으며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최소 6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비행기의 후계기나 업그레이드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소문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바이칼사의 CTO가 공식적으로 바이락탈 TB3의 존재를 언급했기 때문에 터키 미디어도 주목하고 있어 바이락탈 TB3의 성능은 바이락탈 TB2와 바이락탈 아킨시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렉탈 TB2는 전장의 정찰 감시를 EOIR 센서에 의지하고 있으며 국산 레이저 유도 폭탄 MAMC나 GPS를 추가해 보다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한 MAML을 발사하기 때문에 현재 저공 방어 시스템으로는 터키제 드론을 격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형 쌍발 무인 항공기인 바이렉탈 아킨시는 EOIR 센서에 더해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전자전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쌍발 엔진을 탑재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도 늘어났습니다.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곡도관이나 국산 대전차 미사일 UMTAS와 제이담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바다에 떠있는 군함도 노리고 있습니다. 바이렉탈 아킨시는 공중발사형 국산 순항미사일 SOM이 통합되어 있어 200km 앞에 육상 및 해상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바이렉탈 아킨시는 전투기와 공격기가 담당하는 미션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고성능 대형 무인 항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키는 우크라이나와 방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터키와 우크라이나가 항공기용 엔진과 장갑 차량용 디젤 엔진의 공동 개발, 터키제 무인 항공기 바이렉탈 TB2의 공동 생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터키는 파워팩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주력 전차인 알타이의 파워팩을 개발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우크라이나 엔진 기업인 모터시치의 주식의 4분의 1을 양도받았으며 앞으로 모터시치는 터키 기업에 매각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TFX 개발에 우크라이나가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반 기술이 없는 터키가 엔진 등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은 독일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중동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은 완성품에 대해서는 터키의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부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만 해도 독일은 군수 관련 부품을 터키에 수출해서 8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와 독일 등 서방 세계는 말로만 터키로의 금수 조치를 외쳤지 실제로는 뒷구멍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방 세계의 이중성과 터키의 국방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는 터키의 군수 산업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제 터키제 무기는 제3세계로 제법 수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제 무기가 수출될수록 제3세계에 먼저 진출한 한국산 무기와 피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승부가 펼쳐질 수 있는 곳은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터키와 파키스탄은 모두 이슬람 국가이며 서로 형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파키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에서 맹위를 떨친 터키제 드론을 수입할 수 있으며 어쩌면 수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키스탄이 수입한 터키제 드론이 인도에 배치되어 있는 K9 자주포를 공격한다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저공 방어 시스템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비호복합을 수입한다고 해도 비호복합은 사거리가 6km 이내여서 6km 이상 상공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터키제 드론을 격추시킬 수 없습니다. 비록 가상이었지만 두 나라의 무기가 다른 나라에 퍼질수록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로부터 전차 기술을 배웠던 터키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군수산업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 길들어져 서방의 언론으로 보았던 터키의 군수산업은 그들이 말하는 핵심 기술 없는 빈 깡통이 아니라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만의 시각을 가지고 터키의 군수산업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